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 조현우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말만 들어선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네,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던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연계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자 합니다. 네, 표현이 굉장히 잘 와닿네요.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던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들을 이제 연계한다라는 개념인데, 근데 사실 기존에도 뭐 정부24, 홈택스 이런 앱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했고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들은 있었는데 그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또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민간이 단순한 정책 수요자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네. 과거에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려는 시도는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은 단지 수동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그리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민간이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혁신의 주체로 활동한다는 건 사실 기존에 없었던 좀 도전적인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동시다발적인 감염병과 재난의 발생 등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보유한 역량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민간의 혁신 역량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위기에 빠르고 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정부는 공공 서비스 혁신과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와 공통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 민간은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 과제들을 가지고 계세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크게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일하는 방식 대전환,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 혁신 생태계 조성, 마지막으로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씩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네. 먼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주택 청약이나 부동산 등기, 실손보험 청구와 같이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나 이제 사각지대들을 해소해서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그리고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인공지능,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 즉 과학적 국정 운영을 실현합니다. 기존의 관행이나 경험에 의존해 오던 정부 업무 처리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행정 업무 처리의 지능화와 최적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정부가 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네. 공공과 민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좀 자유롭게 연계하고 활용하기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관련된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좀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도 강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게 구현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되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방문해야 하는 장소가 3곳, 접속해야 할 사이트가 9개, 그리고 출력이 필요한 서류 17종, 그리고 4번의 결제가 필요했었습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 번의 인증, 그리고 한 번의 정보 입력, 한 번의 결제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정말 혁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겠군요. 자, 그러면 끝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올해 계획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 하반기에 민간합동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데 그 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점 추진 과제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통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나타나긴 어렵겠지만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관심과 응원 많이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 조현우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